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제기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엑소더스에 따르면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기업 엑소더스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형제 시장인 NYSE 아메리칸 상장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해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이 소식이 좀 나와서 저도 많이 실망을 했네요. 엑소더스는 수요일 늦게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SEC가 엑소더스의 NYSE 아메리칸 상장을 연기하는 깜짝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엑소더스의 보통주는 64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인 ALGO, 알고랜드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알고랜드에서 토큰화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로써 엑소더스는 미국에서 보통주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한 유일한 기업이 될 수도 있을 뻔했었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좀 기운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USDT의 발행사 테더는 citypay.io라는 회사에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동유럽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itypay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조지아의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테더는 이 결제 처리 회사가 조지아 전역의 2,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추가 자금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최초로 이 회사에 투자한 이후 이루어진 추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투자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테더의 추가 자금으로 주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초점을 맞춘 시티페이의 지역 확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가 좀 결제 서비스와 협력을 하고 특정 지역에 진출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바이낸스가 직불 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죠. 근데 이제 거래소가 너무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미 현지에서 좀 합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미 규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결제 서비스를 좀 거점으로 지역 진출을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순서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결제 서비스는 이미 이제 사업 등록도 했고 이용도 되고 있고, 트래드파이, 그러니까 웹2의 결제 서비스나 금융과도 좀 연결점이 많으니까요. 근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테더사가 그 파트너십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US 달러에 대한 외환 관련 규제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지 혹은 뭐 방해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테더사의 유럽 진출 그리고 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의 진출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열렸던 Financial Times Crypto and Digital Asset Summit이라는 곳에서 라이트닝 랩스의 CEO 엘리자베스 스타크가 개발자들이 최근 태블릿 에셋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등등 자산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거래를 실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크는 비트코인 감감기 이후에 많은 개발자가 블록체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개발자들의 관심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랩스의 기술은 국경 간 결제, 크로스 보더라는 개념을 없애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경 간 결제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던 이유는 이 cross border payment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녀는 사실 이 국경 간 cross border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혹은 뭐 문자 메시지를 쓸 때 우리가 국경을 넘는 이메일, 국경을 넘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메시지를 보내는 것, 뭐 자금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크로스 보더라고 이야기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페이먼트도 그런 걱정을 안 하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런 미션에 의한 발언입니다. 최근에 또 IMF 보고서에 비트코인이 신흥시장에서 송금을 보내고 또 자본 통제를 좀 회피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스타크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초인플레이션과 권위주의 체제가 좀 지배하는 시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좀 없을 때
다른 경제적인 선택지가 없을 때 자산이자 거래 수단으로 이미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라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좀 bullish한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좀 유명한 인사가 더 한번 말을 해주면 더 좀 상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국에 살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내가 이 경제 수단이 없었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하셨을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국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자국의 통화가 좀 불안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트코인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좀 근본적인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이메일 주소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루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루프는 LRT, Liquid Restaking 토큰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기반 캐리 트레이딩에 특화된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나눠서 보면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거래를 일컫고요. 요 캐리 트레이딩을 이용한 대출 시장,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산을 표시를 할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자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 리스테이킹을 좀 레버리지한 신용 허브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루프에서는 LPETH, LP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통해서 YED, 즉 수익률을 담보로 한 이더리움 파생 상품의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LP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은 결국에는 LRT 토큰들을 한 바스켓으로 담아서 채권처럼 작동을 해서 다양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좀 수익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파생 상품이고요. 리퀴드 스테이킹,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기반으로 한 좀 리스크를 좀 다각화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상품들을 한 바스켓에 담아서 그거를 채권형으로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관심이 있고 좀 서포트를 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더리움의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지금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처음에 이제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유동화해준다라는 처음 컨셉으로 나왔던 리퀴드 스테이킹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섭게 예치된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계속 컴파운드 됩니다. 계속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는 거, 지금까지 정말 리퀴드 스테이킹, 리퀴드 리스테이킹, 그리고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에 대한 대출 상품까지 나왔다는 거 좀 재밌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57로 시장이 사실은 조금 더 암울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탐욕 지수에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10분 기준 비선코리아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 1위는 역시 비트코인 9천만 원대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요새. 2.3% 그래도 올라간 8,809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1.06% 내려간 946만 7천 원. 3위는 이더리움 1.16% 올라간 417만 3천 원. 4위는 메이커 0.48% 내려간 377만 1천 원. 5위는 BNB 0.18% 올라간 83만 6,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21% 올라간 62만 3천원, 7위는 솔라나 0.05% 올라간 20만 3,500원, 8위는 아베 0.51% 올라간 11만 8천원, 9위는 일루비움 3.67% 내려간 11만 5,4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0.52%
올라간 87,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넘어가셔서요. 빗디그리 탑 크립토 게이너 1위 보시면 소라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XOR 토큰이 185.17% 올라간 0.000031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직 살아있는지 전 몰랐네요. 그리고 탑 크립토 루저 보시면 Power Trade Fuel이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PTF 토큰이 34.6% 내려간 0.007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요. 파이 계속해서 거래 열심히 되고 있고요. 솔라나, 페페, BNB도 열심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13일 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서브스택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